예,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예, 자, 예, 그래 우리가 자, 형님 저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걸 좀 하셨고, 네, 오늘은 20세기의 네, 그 유래와 예. 그런 데 대해서 예. 좀 간략하게나마 예,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 뭐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뭐 끝이 복잡하고, 없습니다. 예. 복잡하고 그런데 대충 생성의 과정 뭐 그런 맞습니다. 정도만 예. 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중간중간에 뭐 조금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뭐 나올 수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그래 이제 아시다시피 20세기라는 게 부산의 칠성파. 그래 참 나도 의아스러운 게 왜 우리나라는 깡패를 파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본에는 전부 다 구미 아니면 무슨 회라 하거든요. 뭐 야마구치 구미, 이나카와 카이, 스미요시 카이 이런 식으로 카이라 하는 게 회입니다. 회. 그러면 우리가 자꾸 뭐 깡패를 회장이라고 뭐 시청자님이 좀 나무래시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는 전부 다 구미가 조장이 아니면은 회장입니다. 왜냐면은 타이틀 이름이 회기 때문에. 예. 이나카와 카이 뭐 이런 거는 또 형사들이 만들어서 수도 아니 우리나라는 뭐 파라 그래요. 이거를 파라 그러는데 그 패거리 그래 뭘 이거를 무슨 뭐 우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조선시대 당파 싸움도 아니고 맞습니다. 그래서 파라인데 뭐 우리가 뭐 관례에 따라서 뭐 칠성파, 20세기파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. 하는데 거의 부산에서 6.25 동란 이후에 6.25 전쟁이 50년도 일어나고 53년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뭐 아주 그냥 미국의 원조로 가지고 먹고 살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가. 맞습니다. 피난민들도 많았고. 피난민이 부산에 엄청 많았죠. 전쟁 고아도 많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 깡패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이 혼란한 사회 그 속에서 그 생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 이제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저 보수동에 가면은 저 해관고등학교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거기가 원래는 전국고등학교라는 자리인데 거기가 조국 장관 거기 출신이고 박종철이도 거기 출신이고 그 명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많이 가던 학교입니다. 그 근처에 6.25 전쟁 이후에 전쟁 고아 때문에 에린원이라는 고아원이 생겼습니다. 에린 유스 호스텔 아닙니까? 지금은 에린 유스 호스텔이 됐는데 그게 원래 고아원입니다. 그 고아원에서 소위 말하면 자라던 그 고아들 중에 이 부산에 이제 후에 깡패가 조폭이 된 사람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요새 신세대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무라는 코미디언 있지 않습니까? 붕어. 그 붕어라는 그 한무라는 분은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가서 고아는 아니었는데 부산부입니까? 이북 사람입니다. 이북 사람. 그런데 피난을 와서 살은 데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에린원이라는 고아원 근처에 살다 보니까 그 에린원 고아원 출신들하고 이제 친구가 되다 보니까 같이 조금 이제 불량하게 이제 댕겼어요. 그래 이제 연세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한무 씨도 연세가 많죠. 한무 씨가 아마 뭐 42년생이나 이쯤 됐을 겁니다. 42년생이라 됐으면. 연세가 많으시네. 그런데 뭐 아직 살아계십니다. 살아계시고 워낙 돈에는 철저하게 인색하고 연무니까 재산은 많이 모았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같은 동년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연예협회 회장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석회인 형이라고 있습니다. 그분 둘이가 이제 이 나중에 이어서 조금 조폭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좀 놀았습니까? 많이 놀았죠. 이 사람들 많이 놀았죠. 그래가 이분들은 진작 꿈을 깨고 이미 서울로 가버리니까 연예인이 돼버렸습니다. 이 사람들. 그래 이 사람도 이제 부산 출신의 뭐 안 할 말로 뭐 주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한데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돌아가신 서리보이는 울산 사람입니다. 울산인데 조금 근데 서리보이는 울산 사람인데 그거는 부잣집 아들입니다. 의사 아들이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이 틀리죠. 그런 이제 이제 우리가 20세기 칠성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게 이제 그런 고아 출신들 중에서도
그 모형이라고도 있었고 상호형이라고도 있었고 그 이제 그랬었습니다. 그건 뭐 고아는 아니라도 그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 사람들이 이제 이강원 씨 쪽으로 붙은 사람은 칠성이 되고 또 그 후에 말하는 정종식 씨나 이런 사람한테 따르게 된 사람은 20세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20세기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그 어원이 있습니까? 그런데 이게 20세기라는 게 지금은 21세기 아닙니까? 21세기지. 그런데 20세기라는 게 그때 이제 막 모두 이제 20세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20 센츄리 이랬죠. 20 센츄리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발상은 부산 서대신동이 출발점입니다. 이 남포동이 아니고 서대신동이 출발점에 서대신동 75번지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소위 불량배들 매치가 모여서 조직이 된 게 20세기 파입니다. 그때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남해 출신, 남해에서 부산으로 온 김성두라는 분입니다. 지금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시면은 뭐 이분 이름은 들었고. 이분도 한 42년생 전으로 되니까 나이가 많죠. 그래 가지고 이제 이분이 20세기라 해가지고 대신동하고 남포동을 좀 주름 잡고 댕기는데 이제 이분은 자연적으로 이제 20세기라는 어떤 고향이 남해 출신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조금 이제 약간 비주류로 빠지고 사라지고 그 타이틀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 대신동 출신인 정종식 씨라는 분입니다. 그다음에 또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 중에 한 사람이 김영준 씨라고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정종식 씨는 아주 생존해 계시고 김영준 씨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석정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20세기 파가 형성이 됐습니다.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아까지도 말했지만은 부산에 대통령을 2명이나 배출한 명문중학교 출신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제 뭐 폭력배 학교 일진들 비슷하니까 학교 폭력배들이 여기에 20세기에 가담을 합니다. 그 당시에도 일진 비슷한. 중학교 때 일진이죠. 그래 유명한 뭐 이분들은 참 그야말로 우리하고 아주 친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그 남진현 씨라고 우리 아우님 잘 알잖아요. 저도. 그다음에 또 아주 일찍 돌아가신 선동수 씨라는 분 다 이제 그 중학교를 나왔어요. 그다음에 황모 씨는 뭐 내가 성함을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이분은 뭐 진적이 그 조폭계 은퇴를 해가지고 사업을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. 그걸 뭐 이분은 뭐 내 친구 형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20세기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. 그러면 그때 1960년대 중반 후반 그때 후반 70년대 초반까지 그때 부산의 남포동 강북동에 폭력배를 하는 게 어떤 뭐 조직화되지도 않고 주로 이제 뭐 미성년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 불량배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빵집에서 놀았습니다. 맞습니다. 뭐 석빙고 뭐 아니 석빙고는 아이스케이크 파는 집이어서 황태자 그거는 훨씬 뒤고 그게 훨씬 뒤입니다. 그다음에 오복당이라는 데 있었고 스와니 빵집이라는 데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오복당 스와니파 뭐 그 당시에 이거는 스와니파다 오복당파다 이런 그게 많았습니다. 그게 나중에는 뭐 좀 건달 생활을 하다가 뭐 다들 막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고 그래 했는데 그때 또 이제 약간 이제 20살이 넘은 사람들의 건달들이 그 자리 잡은 데가 어디냐면 음악실입니다. 요새는 음악실이라는 게 없지만 그때는 음악실이 그 건달들의 그 집합소였거든요. 그래 이제 음악실 칸타빌레라고 기억이 납니까? 칸타빌레 알죠? 그 칸타빌레라고 클래식 음악실이 클래식 음악실에도 많이 왔더라. 그러니까 칸타빌레 음악실 미화당 지금 ABC 마트가 돼 있는 미화당 백화점이었거든요. 거기에도 미화당 음악실이 있었습니다. 거기에도 또 한 그룹이 모여 있었고. 그 미화관이라고 극장도 극장도 있었죠. 그게 백화점이었으니까요. 그 용두산 공원하고 연결되는.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릴 때는 어원했습니다. 입장 역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세기파가 이제 이게 정종식 씨나 김영준 씨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남진현 씨하고 손동수 씨 밑으로 자연적으로 중학교 후배인 정상수라는 사람이 여기에 친밀하니까 가담이 되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원로로 있는
신 20세기파의 뭐 앞전 회장이라고 하는 안모 회장, 예. 그분하고 다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20세기에 몸 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때까지는 20세기입니다. 신 20세기가 아니고. 예.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20세기가 이제 했는데,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 칠성하고 뭐 싸움을 내하고 뭐 이런 그것도 아닙니다. 싸움 안 합니다. 뭐 서로 다 친하고 뭐 여기 있다가 절로 가기도 하고, 심지어 형은 20세기고 동생은 칠성에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형제간에 그죠? 예, 형제간에.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, 형은 뭐 20세기에 석정길 씨라는 분이, 동생은 또 이광한 씨 밑으로 간 서경길 씨라고 다 돌아가셨어요.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보다 조금 후회죠. 그래 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신이 수세기가 됩니다. 그래 원로들은 다 돈을 벌어가지고 은퇴를 해버립니다. 예. 돈을 번다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다 그 당시에 슬로트 머신계 장악을 해가지고 이 정종식 씨나 김영준 씨는 부산에 슬로트 머신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그 슬로트 머신은 호황기 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건달도 돈을 많이 벌면 건달이 하기 싫어집니다. 안 그렇겠습니까? 예, 모든 게 수사기관에 타겟도 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또 수많은 후배들에 대한 부담도 있고, 그러니까 막 이분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고,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신 20세기파의 안모 회장하고 정 회장하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막 20세기파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런데 이제 내가 앞전에도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 20세기파의 이제 그 신 20세기파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복잡하고 내용이 많아서 그건 다음으로 조금 미루겠습니다. 미루고 한데, 그 신 20세기에 활동하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번에 뭐 위대한이라는 친구 있잖아요. 야구 선수 출신. 그래, 그 친구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해달라고 이래 하는 분이 많은데, 우리가 뭐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는, 예, 그 뭐, 예, 그 소상하게 그걸 할 수는 없는데, 그 이제, 이게 뭐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. 그 대를 이어서 건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. 내가 일본 야구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할아버지, 아버지, 손자까지 3대가 야구자 하는 걸 봤습니다. 그런 경우도 봤는데, 일본은 뭐 가게도 그렇고. 예. 그러니까 야구자 그 직위를 손자 때까지 세습을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,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, 왜냐면 건달들도 자기 자식은 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다 아니십니까? 그래, 이 위대한의 아버지 위경마이라는 사람이 우리보다는 뭐 나이가 건 한 10살 이상 많이 어리죠. 차이가 나는데, 58년생. 아니 58년생보다 조금 더 밑입니다. 예. 그런데 원래 희수라는 친구가 이 경마이를 완전히 직속입니다. 희수가 55년생. 우리 아버님하고 또래 비슷하다 아닙니까? 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이제 희수라는 거 참 옛날엔 용맹도 있고 하는데 막 결국에 몸 관리를 못 해가 일찍 죽었다 아닙니까? 다 그 뭐 참 못된 약을 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의 아버지 이경만 씨는 그 사람도 뭐 건강을 당뇨가 심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해쳐가지고 일찍 그렇게 운명을 했는데, 젊은 시절에 내 어린 시절에 사람들 위경만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포동 쪽이나 시내 쪽에서는 다찌프레에서는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답니다. 몸이 걸레 날렵했답니다. 그건 뭐 몸이 날라다니다 하는데, 그 정도로 다찌프레 하나는 다찌프레라는 싸움인데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 모든 운동신경이나 체격이나 이런 거를 그대로 아들이 받았단 말입니다. 그래서 왜 내가 위대한 씨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, 그래 하느냐면은 이제 우리하고 조금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. 그 이경만 씨가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를 사하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, 요즘은 야구나 축구나 운동을 시키면 부모들이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. 돈 없으면 못 한답니다. 맞습니다. 잔조금도 많이 내야 되고. 그 뭐 유경만 씨는 그 당시에 뭐 남포동 있었으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죠. 뭐 그냥 잘
돌아가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야구를 하면서 마침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. 어제도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부산시 야구협회 심판위원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심판위원장이라 하면은 그게 이 야구계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. 뭐 감독들이 전부 다 와서 뭐 살살 빌 정도로 그래 맞습니다. 하는데 심판위원장이 위대한이 돼서 뒤를 잘 봐주게 되면은 위대한이 입지가 올라갑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전 선수로도 뛸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경만 씨가 내 친구한테 찾아와서 뭐 밥도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 내 친구가 성규형 아니십니까? 맞았을 거예요. 성규인데 그 성규인데 그래 그 친구가 이제 대한이를 많이 도와줬어요. 그래가 이제 성장을 해가 부산고등학교까지 갔는데 아 이게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. 이게 뭐 스피드는 물론이고 컨트롤도 좋았고 투수로서는 그때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아니 뭐 모든 조건이 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운동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깽판을 쳐가지고 운동은 잘했는데 깽판 쳐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범죄를 저지르고 뭐 또 사고를 일으키고 해가지고 자꾸 진짜 그 누적이 되다 보니 나중에 이제 진짜 뭐 실형을 받아야 될 입장이 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그 위경만 씨가 아버지가 이제 우리 또 친구한테로 또 연락이 와가지고 했느냐면은 그때 부산지법의 부장판사던 친구가 우리 친한 친구가 있었지 않습니까? 저도 잘 압니다. 예, 잘 알죠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구를 워낙 좋아합니다. 야구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 위경만의 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렇게 뭐 또 사고를 내가지고 프로에도 진출도 못하게 됐다고 이러니까 그 법원 내에 여러 사람들한테 참 부탁을 하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선처를 받았습니다. 그때 분명히 그때는 실형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데도 그래 선처를 받아가지고 SK에 지명이 된 겁니다. 그래 SK에서 지명이 돼가지고 몇 분 등판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김성근 김성근 감독 때죠. 거의 뭐 대단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지보다 한 살 밑에인가 그 손아섭이 같은 경우는 아니 손아섭이 많지만 해도 지는 지금 걱정 없습니다. 대한민국 메이저리그 안 가도요.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하면은 한 평생 걱정 없습니다. 요즘은 연봉이 연봉이 많고 그럼 뭐 FA 되면은 뭐 한목에 몇십억 받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참 아까운 제목이다.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내 친구 이제 20세기 정 회장이 전북 때인데 어디 손님 만나러 가는데 따라가자 그래요. 밥 먹는데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 김태춘 씨하고 하일성 씨가 떠와가 있는 거예요. 그 하일성 씨하고 김태춘이가 그래 친하더란 말입니다. 거기에. 저도 그래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하일성 씨가 워낙 술을 그래가지고 친한데 그 이제 우리 정 회장은 김태춘 씨하고 이제 뭐 옛날 교도소에서도 만났고 이러니까 뭐 잘 알죠. 서로 또 뭐 또래고 하니까 그래 서로 다 인정하는 사이인데 그래 하일성 씨가 정 회장을 보고 그 위대한이라 해야 되나 자신감이 넘칩니다. 올 시즌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만큼 이름 날려봐야죠. 이름 날려가지고 진짜 메이저리그 야구로 성공해야지. 그렇죠. 그래 사고를 내가지고 저래 야구를 못하게 되고 너무 안타깝다고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. 그래서 참 막 그 위대한이고 막무가내 성격을 어떻게 누가 고치겠습니까? 그래 아버지도 속만 새기다가 돌아가신 거예요. 참 그래 위경만이도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소위 말해서 뭐 몸도 날렵하고 근데 그걸 뭐 일찍 그걸 해버리고 그 뭐 아버지 돌아가시네 더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우리 아버님 아들하고 군대 생활을 같이 했다면서요. 군대에서 같이 했다. 그래 내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 저런 성격에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을까?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저런 성격이 하면 군대 생활도 못 하거든요. 막 왜 상간 두드리 패고 뭐 이래 되면 군대 생활을 하기 어려워요. 맞습니다. 근데 무척 군대는 또 그래 잘 뭐 지내왔는지. 그래 지금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너무 저렇게 막 유튜브 하고 또 형무소록 하고 지금 어떤 경우이냐면은 우리가 이 건달들 중에서 조폭들 중에서
교도소 갔다 오면 또 검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 예. 갔다 왔다. 그 완전히 저희 집 앞에 셔틀버스 대놨습니다. 셔틀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, 교도소를. 그런 친구가 저 사상에 가면 또 종아라는 친구도 있고, 요 시내도 누군가 있습니다. 나오면 갑니다, 나오면. 그러니까 저 대학에도, 위대학에도 또 얼마 전에 가가 지금 나올 때 다 됐을 겁니다. 그래, 뭐 유튜브 하고 이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조직 내에서는 저렇게 하면은 조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뭐 누구 말만 들으니까 널짜 아프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저래 되면 지 혼자서 뭐 완전히 행사를 하는 거죠. 그래 뭐 제발 올해 또 좀 살고 건강하게 살라 하면은 뭐 술도 좀 끊고 해야 되는데 술도 많이 먹고 이래서 좀 그렇습니다. 참 제목이 아깝다. 재질이 아깝다.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그 이야기도 그 위대한 씨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하고 이렇게 에피소드를 뭐 별거 아닙니다. 그 정도인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 요거는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끊고 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예. 자, 뒷골목 인문학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자, 평평. 예.